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뒤에 있는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이 원순열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문제화될 수 있는지 출제될 수 있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문제풀이까지 잘 적용하는 훈련까지 오늘 싹 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훈련 여기까지 오늘 싹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해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잘 이해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원순열을 처음 배우면 여러분 반에 있는 애들 10명 중에 9명은 뭐 열의 9은 이 원순열의 공식은 알지만 이 원순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 소리인지를 똑부러지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순열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 원순열이 무슨 말 하는지, 이 원순열이 무슨 소리인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의 포인트는 단순 공식 암기 절대 안 되고 이 원순열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로 오늘의 목표를 좀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원순열 나왔다 하면은 그냥 바로 입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됐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잘 좀 이해를 해야 실전 문제풀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단순 공식 암기만 한다? 그러면 앞에 한두 문제는 풀겠지. 앞에 한두 문제는 풀겠지만은 뒤에 있는 문제로 갈수록 공식 적용이 잘 안 돼요. 다이렉트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원순열 이야기를 바로 해볼 건데, 우리가 과거에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순열이라고, 어린 시절에 순열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죠? 우리가 고1 때 뭐 순서 있게 나열한다라고 해서 순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었는데, 이 순열에서의 컨셉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순열 챕터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지를 순열 챕터에서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4명 있다고 칠게요. 자, A, B, C, D 4명이 있다. 뭐 이들이 같은 반이라 칠게. 그래서 이들이 한 팀으로 개주를 나가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뛸 사람이 누굴지, 두 번째 뛸 사람이 누굴지, 세 번째 뛸 사람이 누굴지, 마지막으로 뛸 사람이 누굴지를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결과적으로 구분되는 게 몇 개 있을까를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셌었냐면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A, B, C, D 중에 한 명. 그리고 한 명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잇따라 나올 수 있는 애는 그 한 명 제외하고 3명. 그리고 이러한 12개의 조합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올 수 있는 애는 첫 번째, 두 번째 온애 제외하고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 그리고 마지막은 남은 애 한 명. 이런 식으로 일렬 배열에 대한 가지수, 즉 결과가 구분되는 개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표현할 때 우리가 4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한 거 맞죠?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건 이미 배웠어요. 그냥 n 팩토리얼입니다. 왜냐면 n명이니까. 그리고 이걸 앞으로 선생님이 부를 때 그냥 일렬로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직순열이라고 그냥 이름 붙일게요. 직순열. 그래서 직순열의 가지수, 구분되는 가지수는 총 n 팩토리얼 개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배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이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이 서로 다른 n개를 이번엔 일렬이 아니라 원형으로 배열할 거예요. 원형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라 원형이에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그러한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원순열이라는 거죠. 뭐 배열하는 순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 컨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형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이 컨셉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얘네를 회전시켜 봤더니 회전하여 일치하는 게 있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 이걸 잘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 예를 그냥 바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 B, C 4명의 사람이 있다.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다. 근데 얘네를 이번에는 원형이 아니라 원형입니다. 원형으로 배열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개수가 몇 개일까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한번 세볼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 탁자가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탁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예를 들면 뭐 A라는 애가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 뭐 반시계 방향으로 선생님이 그냥 순서를 잡아서 해볼게. 자, 그래서 B가 배열되고 C가 배열되고 D가 배열된다. 이런 경우도 하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경우를 뭐 계속 선생님이 만들어 볼 겁니다. 쭉쭉쭉 만들 건데, 예를 들면 뭐 A 다음에 B가 안 와요. B가 안 오고 뭐 예를 들면 C가 오고 그 다음 B가 오고 그 다음 D가 올 수도 있겠죠. 쭉쭉쭉쭉쭉 만들다 보면 어떤 경우도 나올 것 같냐면, 자, 여기에 A가 와. 그 다음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D가 와요. 즉 A, B, C, D 순이 A가 두 번째 자리부터 앉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다 세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런 게 4팩토리얼 가지수예요. 이걸 우리가 직순열에서 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4팩토리얼 가지수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원형 탁자가 있는 공간이 누군가의 집이라 쳐볼게요. 그래서 B 바로 앞에 요 자리에는 TV가 있어요. TV 앞자리는 전자파 많이 나와서 눈 나빠집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뭐 C 옆에는 창문이 있다. 환기가 잘 돼서 좋은 자리겠죠. 그리고 D 옆에는 뭐 부엌이 있다. 그리고 A 앞에는 문이 있어요. 들어오는 문. 그러면 이 자리들 사실 다 구분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자리에 대해서 네 명을 서로 구분되게 앉힐 수 있는 방법 4팩토리얼 가지인 것 같아. 요거 이해 가죠, 컨셉.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4팩토리얼 가지수만큼 구분이 돼서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순열의 컨셉은 뭐냐면 문, TV, 창문, 부엌 이런 게 없이 그냥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컨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이야. 그러면 지금 요 경우랑 이 경우랑 요 경우랑 회전하면 일치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게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냐면 선생님 여기, 자, 이게 만약 계란 후라이라 치면은 그 붙인 게 그 계란 후라이 그 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서 한번 회전을 싹 시켰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선생님이 회전을 싹 시켰어.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싹 시켜보면 사실 이게 같은 소리야 지금. 회전하면 같아요. 이런 애는 회전해도 같아지진 않아. 근데 얘는 회전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소리네. 그러니까 원순열로 만약 세려면 이 4팩토리얼보다는 가지수가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냥 4팩토리얼로 세면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까지 그냥 다 세버린 거기 때문에 원순열로 셌을 때보다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왜? 원순열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즉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로 셀 거라서 원순열보다 많이 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요 컨셉이 이해가 가야 돼요. 요게 이해가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센 거랑 여기에 센 거랑 사실 회전하면 같은 경우네. 그래서 뭔가 덜 세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뭔가 중복됐다는 느낌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여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예민해지고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원순열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정리를 해볼 거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특정한, 자, A 혹은 B 혹은 C 혹은 D 특정한 한 명 기준으로 개수를 세면 그때는 또 원순열이 아닌 다른 아이디어로 이 개수를 한번 더 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나오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세볼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제시할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두 가지 아이디어 둘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는 특정한 한 명의 입장에서 개수를 세보는 겁니다. 그걸 그냥 A의 입장으로 할게요. 특정 한 명을 A라고 하자. 특정한 한 명의 입장에서 개수를 세더라도 같은 개수가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로도 한번 원순열 개수를 세보자는 거죠. 됐습니까? 세보자는 건데, 얘를 방금은 4명으로 들었는데 선생님이 3명으로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회전의 아이디어. 회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원순열의 공식을 우리 같이 한번 도출 한번 해볼게요. 저 회전의 아이디어. 이 회전의 아이디어의 핵심, 자, 아이디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회전해서 같아지네? 그러면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전하여 같은 것.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A, B, C라고 하는 3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사람을 원형 배열하고 싶다.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취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원형의 탁자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을 때 이 원형의 탁자가 같은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의자가. 자, 그래서 요렇게 의자가 있다. 그리고 요걸 1번 의자, 요걸 2번 의자, 요걸 3번 의자라고 그냥 한번 이름 붙여볼게. 그럼 우리가 아는 직순열에 의하면
이 A, B, C를 1번, 2번, 3번에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가지일까요? 서로 다른 자리라 치면 A, B, C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나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3팩토리얼 개만큼, 즉 6개가 나올 거예요. 6개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다 써볼게.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간격을 좀 조정할게요. 자, 좀 삐져나가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 좀 써보자.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여기 올 수도 있어. 그 다음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올 수도 있죠. 그리고 A가 여기 있을 때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첫 번째 자리에 올 때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B가 여기 올 때 C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C가 제일 위에 올 때, 상석에 있을 때 A, B 이렇게 가능하겠고, C가 여기 있을 때 B, A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냥 1번, 2번, 3번이라는 자리 구분이 있다면 총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마치 6개인 것처럼, 마치 3팩토리얼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그냥 직순열로 센 거죠? 직순열로 그냥 쫙 뿌리면 3팩토리얼 개예요. 왜냐면 3명이니까. 3명을 배열한 거니까. 됐습니까? 이거 괜찮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첫 번째 경우 있죠? 이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는 A 다음에 B가 오고 반시계 방향으로 세보세요.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다시 A가 오네. 즉 A, B, C 순이죠. 이게 어디도 있냐면 A가 두 번째 자리에 온 거 봐봐. 이런 경우 잠깐 볼까요? 이런 경우 잠깐 보면 A 다음 B가 오고 C가 와요. 즉 이 첫 번째 경우를 왼쪽으로 한번 회전을 쇽 시키잖아요. 자리가 총 3개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오도록 한 번 회전시키면 얘랑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얘도 이 A가 이번엔 여기에 오도록 한 번 더 회전시켜봐. 쇽 회전시키면 요거랑 같나요? 지금 A, B, C 같은 경우죠.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즉 동그라미 친 3개는 사실상 하나하나 똑같다. 이걸 3번 셀 게 아니라 한 번 세줬어야 된다는 거야. 왜? 일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도 보세요. 자, A, C, B예요 이번엔. 근데 A가 한 번 회전 탁 해서 두 번째 자리에 갖다 쳐봐. 그럼 이번엔 A, C, B가 요 순으로 해서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왜? 회전해서 같으니까.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회전시켜 보세요. 그럼 이번엔 A, C, B겠죠. 그게 바로 요 세 번째야. 그리고 얘를 만약에 한 번 더 회전시켜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랑 다시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순열로 치면 3팩토리얼 같지만은 실제 원순열에 의해서 회전하여 같아지는 그 중복을 제거하면 A, B, C 혹은 A, C, B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개수가. 그러니까 사실 답이 2개예요. 2개. 이 3명을 원형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2개입니다. 2개. 근데 왜 3팩토리얼이 나왔나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구한 개수 2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빨간 놈도 그렇고 두 번째 파란 놈도 그렇고 자리가 총 3개니 이게 3배만큼 더 세진 거야. 왜? 3배? 3배 곱하기 3만큼 더 세진 거지. 왜? 회전을 총 3번 되니까. 회전이 총 3번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그냥 세버리면 내가 원래 구하려고 한 개수 대비 3배가 더 세진다. 자릿수만큼 더 세진다는 거야. 회전하여 같아질 수 있는 만큼 더 세진다. 즉 회전하여 일치하는 비율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전체를 회전 몇 번 가능하냐면 자리가 3개이기 때문에 3번만큼 늘어나서 3으로 나눠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 2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볼게. 만약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총 X개라고 해볼게. 사실 그 X는 2개죠. 근데 이 X개는 가만 보니까 자리가 3개라서 회전을 3번 시켜서 그것만큼 비율로 늘려주면 그냥 직순열로 배열한 개수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만큼 곱해줬을 때 3팩토리얼 나오겠구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원순열의 가지수는 3분의 3팩토리얼이 되네. 그래서 가지수가 2개고만 이렇게 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선생님? 회전하면 왜 같은 걸로 보죠? 이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하얀 공간이라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 어렸을 때 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고 알아요? 들어는 봤죠. 드래곤볼이라고 들어는 봤을 건데 자, 요새는 이제 만화를 잘 안 보다 보니까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이 드래곤볼에 보면 손오공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손오공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어디에 가냐면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손오공이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가요.
자, 잠깐 딴 얘기인데 잠깐 들어보세요. 자,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그런 공간이 뭐냐면 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1년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오면 바깥 세상은 알고 보니까 하루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천천히 간다는 거죠. 난 1년간, 그럼 개꿀이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년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고 나오면 사실 세상은 하루밖에 안 지나 있어.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이 고수가 돼 있겠죠? 왜냐면 1년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왔더니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3년 공부하면은 기분 좋겠죠? 나왔을 때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럼 엄청 고수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은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거기서 훈련을 해요.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 탁자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새하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회전하면서 같은 건 같은 경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가나요? 잠깐 딴소리로 빠졌지만은 결론적으로 회전하여 같은 경우가 왜 같은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면 왜 동일한 경우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이기 때문에 돌려서 같으면 같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명을 원형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2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2가지가 나왔던 이유는 직순열로 그냥 3명을 일렬 배열해 3팩토리얼 나오겠지만은 자리가 3개인지라 회전 3번 가능, 즉 3배만큼 더 세졌을 것이다. 각 경우에 대해서 3배만큼 더 세졌을 거기 때문에 내가 세진 그 3으로, 즉 회전하여 일치하는 그 비율만큼, 중복되는 비율만큼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n명을 원형 배열하고 싶어. 여기로 잠깐 와볼게. 그래서 n명을 원형 배열하고 싶어. 그럼 개수가 n 팩토리얼은 원래 그냥 직순열 배열. 근데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나눠줘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는 동일 경우라서 중복 제거해줘야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중복됐을 거냐면 그 자리 n개만큼 회전시킬 수 있을 거라서 원래 개수보다 n배 확장된 개수예요. n 팩토리얼이. 그러니까 n으로 나눠줘서 원순열 개수를 세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공식은 n 하나 약분하면 n-1 팩토리얼. 이게 공식이긴 하지만 이걸 단순히 암기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뒤에 가서 풀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만큼은 내가 나눠줘야겠네. 그 비율만큼은 이런 겁니다. 자, 이걸 두 번째 관점, 기준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인지를 해주고 처음에는 낯설어서 잘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세워서 잡는 이 아이디어로 원순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특정 한 명을 배열해, 즉 특정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원순열 안에 넣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리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봐. 자, 아까처럼 A, B, C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고 싶어요. 원형으로 배열했다고 치면은 자, 한 명 더 치자. 4명이라 칠게 그냥. A, B, C, D. 자, 이 4명을 원형 배열하자 이제. 그래서 그 원탁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 A, B, C, D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선생님이 아무 데나 앉힐 거야. 근데 그 A, B, C, D 한 명, 예를 들면 A라 칠게요. 그 A 입장에서는 첫 번째라 치면 첫 번째에 앉든 두 번째에 앉든 세 번째에 앉든 네 번째에 앉든 사실 같은 자리예요. 첫 번째 앉는 애 입장에서는 같은 자리야. 왜? 여기가 그냥 새하얀 공간이라 쳐봐. 그럼 돌렸을 때 다 같잖아?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왜요, 선생님? A 기준으로는 기준 하나는 원순열처럼 배열할 수 있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A 기준으로는 사실 회전해서 다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사실 다 같은 상황이다. A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개수가 하나죠. 이 하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이 개수가 하나가 세진다. A 기준으로는. 자, A 기준으로 하나 세지는 거야. 그러고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쳐졌어. 앉았어. 그러면 이 남은 세 자리는 이제 기준이 A로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 배열이 아니에요. 왜? 요런 애는 A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애고 요런 애는 A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죠. 내가 얘를 밥을 먹을라 해. 그럼 A 입장에서는 왼손잡이라 쳐볼게요. 왼손잡이가 밥을 먹을 때 요런 쪽에 있는 애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얘가 오른손잡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야 여기가. 그리고 마주보는 애도 다른 자리지. A 반대편에 있으니까. 즉 이 자리들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직순열처럼 3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즉 A 기준으로는 요거 한 가지 나와. A 기준으로는 구분되는 경우가 한 가지. 그리고 A를 안 쳤다고 한다면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3팩토리얼만큼 곱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요거 이해 가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세는 아이디어는 기준 하나만 원순열처럼 배열해. 얘는 처음에 앉는 애기 때문에 정신과 시간의 방에 있다고 치는 거예요. 새하얀 공간.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이야. 그래서 거기에 앉으려면 기준 하나만은 원순열처럼 배열. 요 이해를 해야 돼요. 배열하면 나머지 자리는 기준이 생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즉 회전했을 때 같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요거를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잘 세줘야 돼.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A를 기준으로 한 가지는 셌어. 그래서 3팩토리얼, 즉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을 원형 배열하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6개예요. 잘 생각해보면 4팩토리얼 4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인데 결론적으로 이 6가지가 총 개수예요. 개수인데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약간 착각에 빠지냐면 이거 B를 기준으로 잡은 것도 세야 되나? 이런 오류에 빠져요. B를 기준으로 잡은 것도 세야 되나? 그래서 그러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잡은 거, B를 기준으로, 또 C를 기준으로 잡은 것도 세야 되나? D를 기준으로 잡은 것도 세야 되나? 그래서 이 4개를 다 둬야 되나?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는 셀 필요가 없어. 왜?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에서 하고자 하는 건 결과적으로 구분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즉 결과의 구분을 세는 거야. 근데 이 결과의 구분은 A를 기준으로 잡아서 센 이 6가지 안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즉 B를 기준으로 잡아서 B를 기준으로 잡아서 경우를 센 것도 이미 이 6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 6가지라고 하는 애는 모든 결과를 다 구분해낸 모든 경우가 다 세진 거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나요?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혹은 C를 기준으로 D를 기준으로 이런 것까지 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이미 하나 기준으로 해서 세우면 나머지는 그 가지수 안에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구분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의 절대 불변. 만약에 내가 모르겠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안 되면 직접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잡고 직접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직접 해보기. 직접 해보는 것도 주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직접 해봐야지 뭐.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이랑 훈련 좀 해보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사람 5명이 있어요. 이 5명을 원형 배열하고 싶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탁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의자가 5개 있는 거예요. 일정 간격으로. 그럼 5명을 배열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형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개일까?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같은 경우는 취급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배열하냐면 우리가 아는 아이디어처럼 그냥 5명을 직순열처럼 그냥 배열해.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5팩토리얼 안에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에 앉나 띡띡띡띡 돌렸을 때 총 5가지만큼 더 세진 거기 때문에 5개의 비율만큼 더 세졌어. 5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 5라고 하는 이 비율만큼으로 중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줘서 4팩토리얼이겠네. 개수 세주면 되지. 24개입니다. 즉 5명을 원형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24개고만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왜요? 자, 이거 하나만 그냥 한번 카운팅 해볼게요. 처음에 이해 안 가니까. 자, 5명을 A, B, C,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직순열인데 직순열 안에는 총 5팩이 120이거든요. 120가지의 가지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120개 중에서 자, A가 두 번째 오고 그 다음 B, C, D, E가 오는 거 이런 것도 세졌을 거고 A가 세 번째 오고 그 다음 B, C, D, E 이런 것도 세졌을 거고 그 다음 A가 네 번째 오고 B, C, D, E 이런 것도 120개 안에 있고 그리고 A가 마지막 B, C,
D, E 이런 것도 이 120개 안에 있을 거라는 거야. 즉 자리가 5개이다 보니까 이 5개를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5개예요. 근데 이 경우 말고 내가 구분해서 셀 수 있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 5배씩 증폭된 거야. 그러니까 5로 나눠줘야 돼. 5배씩 증폭된 이유는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5개씩 나오니까. 그것들은 다 제거해주고 싶은데 이 직순열에서는 그냥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5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전하여 같아지는 그 가지수만큼은 나눠줘야 된다. 됐습니까? 요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또 들어볼게. 훈련 계속하자.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잘 캐치해 줘야 돼요. 자, 4명이 앉을 수 있는 4인용 식탁이 있어요. 4인용 식탁이 있는데 학생은 7명이야. 그래서 이 7명을 이 4인용 식탁에 앉히고 싶은 거야. 배열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건 몇 개일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는 단순 공식으로 한 번에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7명 중에 이 식탁에 앉을 4명을 뽑기만 하자. 그럼 뽑기만 하는 건 우리 컨비네이션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7C4로 해서 뽑기만 해요. 일단 뽑기만 해. 그러고 나서 이 4명 뽑힌 4명을 여기에 직순열처럼 배열하는 거예요. 4팩토리얼. 근데 알고 보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의 수로 취급할 거기 때문에 회전해서 일치할 수 있는 게 회전 몇 번 가능해? 4번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고 싶은 것보다 4배 더 세졌어 이건. 그러니까 4로 나누는 겁니다. 요게 답이에요. 이렇게 세면 된다. 됐습니까? 이 원순열을 조금 응용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7C4 곱하기 4팩토리얼 이런 거 잘 계산하면 7부터 그냥 4번 써라. 자, 7C4라는 게 7, 6, 5, 4 나누기 4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4팩이 곱해져 있으니까 7, 6, 5, 4만 뜰 것 같고 이걸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얼마예요? 6, 5, 30, 30 곱하기 7, 210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훈련 더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자, 뭘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운데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이런 구절판 이런 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공간이 6개로 구분이 돼요. 2, 3, 4, 5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총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7개의 판에 색을 칠할 거예요, 선생님이. 7개의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싶습니다. 단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취급할 거예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취급. 그래서 7개의 서로 다른 색을 한 공간에 하나만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걸 구해봐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개 색이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그냥 A, B, C, D라고 할까요? A, B, C, D, E, F, G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색이라 쳐볼게. 그럼 총 경우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 A, B, C, D, E, F, G 이 7개를 그냥 직순열처럼 배열하잖아요. 그럼 사실 총 구분되는 건 7팩토리얼 개야.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그럼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여기가 B, C, D, E, F, G라고 해볼게요. 근데 7팩토리얼 안에는 모든 경우가 다 세져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얘랑 이번엔 B가 두 번째 자리부터 즉 A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B가 여기부터 치죠. B, C, D, E, F, G 이런 경우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라는 거야. 즉 7팩은 더 셌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어느 비율로 더 세졌냐라고 한다면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몇 번 돌려서 같아질 수 있니? 몇 번 돌려서 같아질 수 있어요? 이거 자리가 지금 6개니까 6개만큼 틱틱틱 해서 돌릴 수 있죠. 즉 6배만큼 더 세진 거야 이건. 내가 세고자 하는 구분되는 그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개라고 한다면 그 X에다가 6배만큼 곱했을 때 7팩토리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팩토리얼을 6으로 나눠줘야지. 이 6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나눠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개수를 센 거다. 이렇게 세준다는 거지. 단순 공식 암기만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해할 때까지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삼각형 모양의 탁자라고 해볼게. 자, 그 자리에 각 편마다 2개씩 의자가 있어서 총 6명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뭐 A부터 6명이면 아까 G까지가 7명이었죠. 그럼 F까지면 6명일 것 같네. 이 6명이
요 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을 수 있는, 서로 구분돼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단 회전해서 일치하잖아? 그럼 같은 경우로 볼 거야. 몇 개일까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순열의 개수로 해서 배열해. 6팩토리얼. 그래서 배열했다 쳐볼게. A, B, C, D, E, F까지 배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내가 만약 한 번 회전을 했다 쳐볼게요. 이거 그냥 회전해볼게. 자,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생님이 한번 회전 이렇게, 자, 회전 그냥 한번 시켜볼게요. 회전을 딱 시켰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지금 여기가 A, B, C, D, E, F예요. 즉 얘랑은 같은 경우의 수야. 즉 6팩토리얼은 너무 많이 셌어. 그럼 같은 경우의 수가 얼마만큼 나오냐면 A가 여기 앉은 경우랑 여기 앉은 경우랑 또 한 번 더 회전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 앉는 경우인가? 즉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같은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래 세려는 것보다 6팩토리얼 안에는 3배만큼 더 세졌다는 거지. 이거 이해 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한 번 더 회전시켜. 한 번 더 회전시켜 볼게요. 자, 의지를 가지고 회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시켰다. 회전시켰다 치면은 이번에는 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B가 여기 있네. C가 여기 있어요. D가 여기 있어. 다 같은 경우야 지금. E가 여기 있어. F가 여기 있어. 즉 6팩토리얼은 서로 이걸 구분했겠지만, 이 세 개를 구분했겠지만 원순열로 치면 이 세 개는 같은 거다. 따라서 이걸 하나 취급할 거야. 그래서 세보면 내가 세려는 개수보다 이 6팩토리얼이라는 건 3배만큼 더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눠줘야 돼. 이거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삼각형 테이블에 이번에는 A가 여기 앉아. 그 다음에 B, C, D, E, F가 있다 쳐볼게요. 그럼 요 개수랑 지금 위의 개수랑 같은 경우인가요? 이건 서로 다른 경우예요. 짝꿍만 봐도 다르잖아. 첫 번째 경우는 A 짝꿍은 B예요. 근데 얘는 배열, 자, 순서 자체는 A, B, C, D, E, F지만은 A의 짝꿍이 F잖아. 즉 얘랑 얘는 회전해도 일치가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우는 맞지. 단 이러한 경우조차도 A가 여기 있을 때랑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즉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같은 경우일 거기 때문에 이 6팩토리얼은 원순열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경우를 다 3배만큼 더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눠줘야지. 동일 비율로 중복이 됐어. 그래서 3으로 나눠준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우리가 두 번째 아이디어, 기준을 잡아서 세는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렇게 됩니다. 기준을 잡아서 세는 아이디어로 보면 이런 거야. 봐봐요. 자, 정신과 시간의 공간에 지금 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고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특정한 한 명 A를 선생님이 먼저 앉힐 거야. 단 A는 원순열처럼 배열할 겁니다. A는 원순열처럼 배열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A가 또 어디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랑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원순열로 치면 같은 경우예요. 왜요, 선생님? 회전하면 같잖아.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자, 여기나 같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로 카운트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랑은 회전해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즉 A를 원순열로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도 하지만 요거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로 취급. 따라서 A를 원순열처럼 어떠한 기준을 원순열처럼 먼저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요게 이해가 가야 돼. 기준을 먼저 배열한 거야. 기준을 원순열처럼 배열했을 때 구분되는 가지수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다 쳐볼게요. 즉 A가 이제 앉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 5팩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도 셀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아이디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 선생님, 저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쉬운데요. 기준 잡아서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 숙달하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요거 뭔 말인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숙달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기준 잡는 건 이해가 가는데 회전이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도 역시 요거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반복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갈까요? 요거 이렇게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럼 도대체 이 5팩은
왜 원순열이 원형 배열의 원순열에 해당하는 개수가 아니라 그냥 구분돼서 5팩으로 가주나요? 라고 한다면 A 입장에서는 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쳐볼게. 자 A가 여기 있다 쳐볼게요. A 입장에서는 나머지 5개의 자리가 이미 구분되어 있는 자리예요. 예를 들면 A랑 바로 마주보는 뾰족한 자리, A의 짝꿍, 뭐 A랑 마주보는 애,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배열 5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6팩을 3으로 나눈 경우랑 같습니다. 왜냐면 6팩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3분의 6 곱하기 5팩 아니에요? 이런 게 2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개수가 나온다. 다만 그 개수를 셈에 있어서 회전에서 같은 경우를 차라리 나눠주자. 왜? 내가 세려는 거 대비 회전을 3번에서 같아지네. 즉 3배만큼 더 세지네. 그래서 3으로 나눴어.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기준 한 명 잡아서 기준이 원형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개쯤 되네. 그럼 기준 잡았다 치면 나머지는 그냥 직순열로 배열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실전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여러분이 세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는 거야. 자, 1번부터 여러분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이해한 거 기반으로 해서 적용해보세요.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이거 1번 문제 답 얼마 나와요? 이거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같이 볼게. 자,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놓고 싶다.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죠. 이거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 뭐야 그냥? 5개를 그냥 일렬 배열하세요. 단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일치하니까 이게 몇 번 더 세졌냐면 하나 둘 그러니까 5개가 서로 회전 5번 가능하죠 총. 그러니까 5배만큼 더 세졌어. 내가 원래 세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5로 나눠줘야 되네. 즉 4팩이 정답이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도 가능하지. 처음에 접시 하나를 기준에 잡아서 그 하나가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를 볼 건데 그 하나는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신과 시간의 방해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분되는 자리가. 그리고 얘를 구분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4개의 자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치면 4개의 자리는 얘 기준으로 해서 다 구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4팩을 곱하자. 그래서 이걸 이제 희생순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애가 희생해서 어디에 앉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알아야 된다. 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릴지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멈추고 풀어보는 거예요. 자, 멈추고 푸세요. 자, 요 2번 문제 풀었나요? 이거 답 얼마 나와요? 842이 정답입니다. 842 정답이에요. 842 정답인데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7개의 원이 있대요. 7개인가 봐요. 이때 7개의 원에는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할 수 있다. 색칠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단 하나의 원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7개를 일단 일렬 배열해. 그럼 7팩토리얼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회전해서 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일까? 그 아이디어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7개의 색이 뭐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 그럼 A를 가운데로 칠했을 때 이 7팩토리얼 안에는 이러한 것 중 얘가 자,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 6개만큼 회전하는 것만큼 더 세진 거잖아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내가 구분해서 세고 싶은 거 대비해서 각 경우마다 6배씩 증가된 개수예요 이게. 그래서 6으로 나눠줘야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5팩입니다. 6 하나 약분해주면 또 5팩은 여러분 외워주세요. 120입니다. 12, 7은 84에서 840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5팩은 120 외우세요. 많이 쓰여요. 5팩은 120, 5팩은 120.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부터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자, 요거 멈추고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멈추고 푸세요. 자, 이거 답 맞춰볼게요. 얼마 나오나요?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틀려도 좋아요. 자, 12개가 답입니다. 맞았니? 한번 볼게. 자,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형 책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려고 한대. 이때 이 회장과 부회장이 이웃에서 앉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원형 테이블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웃에서 앉는다? 이거 우리 과거에 어린 시절에 이웃에서 앉는다에 대한 아이디어 배운 거 기억나나요? 이런 거 알아야 돼. 이웃에서 앉는다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었냐면은 이웃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한 묶음 처리. 그런 애들 한 묶음 처리했었잖아요. 이웃 가능한 애를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해. 그리고 그냥 직순열 배열.
그리고 이웃하는 그 한 묶음 내에서도 배열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배열했었어요. 이웃하여 배열한다. 이거는 그냥 한 묶음 처리가 핵심입니다. 한 묶음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을 원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기준을 잡아서 세는 경우로 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을 이웃해서 먼저 앉히는 거야. 회장과 부회장은 한 세트입니다. 이웃해서 앉힐 건데 이게 지금 정신과 시간의 방해야. 이 주위가 모두 다 세하얀 공간이야. 그럼 회장과 부회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선택 가지수. 의자 선택 가지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자 선택 가지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사실 그냥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원순열로 취급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의자랑 요 의자에 앉았다 쳤을 때 여기에 회장이 앉고 여기에 부회장이 앉는 거랑 여기에 부회장이 앉고 여기에 회장이 앉는 거랑 서로 다른 경우예요. 왜요 선생님? 왜 다르냐면은 회전에도 일치하지가 않는데 왜 다른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부회장이 왼손잡이에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회장하고는 너무 친해. 회장은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부회장이 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오케이. 왜? 너무 친해서 왼손 오른손 부딪혀도 괜찮은 경우야. 그러니까 부회장 왼쪽에 회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경우는 같은 의자라 하더라도 부회장 회장 이번엔 부회장의 오른손에 회장이 있어서 부회장은 다른 반 애들이랑 왼손을 부딪혀야 돼요. 불편해지지. 그러니까 서로 구분되는 자리가 명백히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회전해 보더라도 이 회장 부회장 순으로 앉은 거랑 부회장 회장 순으로 앉은 건 회전하더라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분되는 자리야. 즉 내가 이 회장 부회장을 먼저 원순열로 구분되게 앉힐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 된다는 거예요. 왜? 의자 선택은 사실 한 가지지만 회장과 부회장이 바뀔 여지가 있잖아요. 그 바뀌는 경우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총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뀌어서 앉는 경우가 두 가지라서 두 가지 가능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기준 잡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자리는 그냥 직순열처럼 배열. 그래서 2 곱하기 306이죠. 6. 따라서 답이 12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요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 줘야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4번 문제. 여러 가지 선생님이 상황을 싹싹 여기 가져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자, 멈추고 풀어 보세요. 자, 이거 4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답 얼마 나와요? 24가 정답입니다. 2번 답 얼마 나오니? 48이 정답입니다. 3번은 72가 정답이에요. 이거 맞았니? 같이 볼게. 자,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남학생 4명 있어요. 여학생 2명 있어. 이들이 원탁에 앉을라 친다. 이때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몇 개일까? 요런 문제인데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 여학생 2명, 1번 첫 번째 여학생이 있고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있고 두 번째 여학생이 있다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그랬을 때 여학생 2명에 대한 제약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래서 제약 조건이 걸린 애 먼저 앉히자. 제약 조건이 걸린 애 먼저 앉힐게. 그래서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원형 배열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일까? 요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1번이 여기 앉았으면 반드시 2번이 여기 앉아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1번이 여기 앉았어. 그럼 2번이 여기 앉아? 1번이 여기 앉았어. 2번이 여기 앉아? 이런 경우인데 이게 사실 일단 의자만 봐봐. 의자만 보면 회전했을 때 다 같은 경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이 여기 앉고 2번이 여기 앉는 거랑 2번이 여기 앉고 1번이 여기 앉는 경우가 다르냐?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회전하면 같아져요? 회전하면 달라져요? 회전해도 같은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을 마주보게 원형 배열하는 가지수 그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요? 여기 1번 앉고 여기 2번 앉으면요? 그거 이미 한 번 탁 가면 같은 경우잖아. 근데 그럼 여기 2번이 앉고 여기 1번이 앉으면요? 그거는 이거 오른쪽 두 번 가면 한 칸 두 칸 가면 같은 경우잖아. 회전하여 다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 2명을 마주보게 앉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먼저 잘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얘네의 기준이 잡혀있네. 그러면 이 4명은 그냥 직순열처럼 순서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4팩으로 배열하면 됩니다. 따라서 4팩 24가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요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됩니다. 일단 원형이라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하나, 둘, 세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원형 배열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리는 다 같은 자리.
그러니까 일단 자리 찾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같은 자리니까. 근데 그 한 가지에 대해서도 1번, 2번이냐 2번, 1번이냐 사실 같은 소리야. 왜? 회전해서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기준 잡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하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두 명의 여학생이 이유타에 앉는 경우, 자, 요거는 두 명이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두 명의 여학생이 앉을 자리 한번 선택해봐. 그럼 자리는 어차피 이유타는 거니까 원형 배열 생각하면은 그 자리 선택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대해서 1번 여학생이냐, 2번 여학생이냐, 혹은 2번 여학생이냐, 1번 여학생이냐는 원형 배열하더라도 즉 돌려보더라도 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잡는 게 두 가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4명은 직순열처럼 배열 4팩. 따라서 원래 구했던 거에 대비 2배 되죠. 48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3번.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고 싶대. 그럼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앉혀. 이웃해도 무방? 이웃해도 무방한 애들을 먼저 앉혀. 그리고 먼저 앉히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 앉히면 됩니다. 그 사이사이 거기에 여학생 앉히면 돼요. 혹은 두 번째 방법은 전체 가지수에서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이웃하여 앉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정확히 여사건 관계인지를 잘 봐야 돼. 근데 두 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센 다음에 여기서 48개를 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그럼 첫 번째 경우로 한번 세볼게요. 자, 그럼 남학생을 일단 배열할 건데 원탁에 배열하다 보니까 그 4명을 자 그냥 자리가 4개라 칠게요. 이 4개의 자리에 원형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개일까요? 4명을 4개의 원형 배열해? 그럼 일단 4팩으로 배열해. 그리고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는 게 4배. 즉 내가 원래 세려는 거 각각마다 4배씩 더 세줬을 거니까 4로 나눕니다. 그리고 얘네를 일단 남학생을 다 앉혔어요. 4명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나냐면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미 배열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구분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4개에 대해서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구분해서 우리가 세는, 즉 순열로 그냥 세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학생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한 자리. 남은 여학생은 남은 3개 중에 한 자리. 그래서 이렇게 개수 세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처럼 세면 3팩 곱하기 12. 이게 3팩 곱하기 1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12에 여기. 자, 그러면은 3팩 6이니까 12, 6은 72. 72가지가 나온다. 아니면 전체 가지수. 전체가 몇 개예요? 6명을 원형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6팩처럼 배열하고 회전하면 6개마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6배만큼 더 세줬을 거니까. 그럼 이게 5팩. 근데 거기서 48개 빼자. 5팩은 120. 120에서 48 빼세요. 얼마입니까? 70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이거 5번 문제. 자, 이것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 멈추고 푸세요. 자, 이거 답 얼마 나와요? 틀려도 좋다. 도전해봐라. 360개라는 거지. 도전해보고 듣는 거랑 안 해보는 거 듣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볼게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아, 이거 왜 안 나오지? 그래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자, 볼게. 다음 그림 같이 직사각형 모양 탁자에 6명의 학생을 앉히고 싶다. 앉는 경우가 몇 개일까? 이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개일까? 이런 걸 한번 세볼게. 그럼 6명을 직순열처럼 배열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랑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개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A가 사실 여기 오고 그 다음 B, C, D, E, F랑 같은 경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거를 그 부침개 판 있죠? 그 부침개 판으로 떠서 그 부침개 판으로 뜬 걸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이동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 전체 이 그냥 그림을 가위로 오려서 이 그림을 이동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럼 같아지는 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고 E, F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경우잖아. 즉 내가 원래 세려는 거랑 같은 경우가 하나 더 있어. 즉 2배만큼 더 세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가만 보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 C가 여기 있어. D가 여기 있어. E, F 요런 애에 대해서도
짝꿍이 F인 경우야. 요런 애도 한 바퀴 돌려보면 A가 여기 있고 B, C, D, E, F인 경우랑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상석에 있어요. A가 여기 있더라도 2배만큼 더 세죠. 즉 내가 세려는 원순열의 개수 각각마다 다 2배만큼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눠야 되지 않나. 얘나 이거 가위로 오려서 한 바퀴 싹 돌리면 여기 A, B, C, D, E, F나 사실 같은 개수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2배씩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6팩토리얼은 그냥 모든 걸 다 셌지만은 내가 세려는 거 대비 다 2배씩 늘어난 경우. 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2가지 정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6팩 나누기 2 요게 정답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셀 수도 있고 6팩 나누기 2 셀라면 이게 6 곱하기 5팩이거든요. 그걸 2로 나눈 거니까 이 3이에요. 5팩은 120. 그럼 3 곱하기 120, 360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세도 돼. 기준을 잡아서 세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애를 기준 잡아서 셀 건데 기준 잡아서 셀 때 첫 번째 애가 원순열로 구분될 수 있는, 즉 구분돼서 원형 배열을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일까를 보면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같은 상황 한 가지 있고,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긴 다른 경우죠. 여기 앉는 것도 회전에서 같아지니까 한 가지. 그리고 A가 상석에 앉는 거는 사실 여기 앉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총 A가 원형 배열에서 구분돼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 첫 번째 기준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그리고 A가 그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 앉든 간에 예를 들어 상석에 앉았어. 여기 앉았어. 그러면 얘에 대해서 5팩만큼 가지수 생긴다. 같은 상황이죠. 360개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세자. 이렇게 세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요거는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여러분 과연 이런 걸 한번 풀 수 있는지 도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멈추고 푸세요. 자, 요 6번 문제. 요거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여러분 과연 맞췄나? 6번의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 쫄지 말고 잘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3개의 원과 이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한 정삼각형이 있다. 그래서 원의 내부 아니면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진 7개의 영역이 7개인 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가운데 7. 이때 이제 뭐 구분돼서 색칠할 수 있는 거,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걸로 본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셀 거냐면 일단 칠하세요. 7개를. 그럼 7팩 아니야? 그리고 회전할 수 있는 가지수, 즉 같은 비율로 얼만큼 몇 개의 비율로 증가됐을까를 세보면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볼게. A, B, C, D, E, F, G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보면, 자, 이걸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거 어떻게 그래? 원이 이렇게 있나봐요. 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A는 그대로인데, 자, 얘를 가위로 오려서 싹 돌려보세요. 그러면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고, 그리고 B랑 마주보고 있는 애가 E예요. B 내부에 있는 애가. 그리고 C는 F랑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얘 따로 돌리고 얘 따로 돌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 전체가 그냥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 보는 거예요. 그럼 D는 G 이렇게 있겠네. 그럼 이걸 한 바퀴 더 돌리면 또 같은 경우, 즉 내가 세려는 구분되는 경우마다 3번씩 3배씩 더 세진 게 7팩이야. 내가 구하려는 그 개수 각각들마다 3배씩 더 세죠? 그게 7팩이라고. 왜? 3번 회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면 답이라는 거야. 이게 답이다. 해볼까요? 7팩이 뭐예요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죠? 이거를 3으로 나눠라. 그럼 여기 2 나눠주면 되고 5팩은 120. 14 곱하기 120. 그럼 14 곱하기 12가 얼마예요? 4, 2, 8, 2, 4, 1. 그럼 168이니까 120이었으니까 1680. 요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풀자.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여러분도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뭐. 처음부터 이걸 잘 풀자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운 아이디어가 여기 적용될 수 있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틀려도 좋다. 됐습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나와도. 쫄지 말자.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최근 경향 문제를 선생님이 좀 가져와 봤는데 7번 문제 잠깐. 자, 요것도 이제 기출 문제긴 한데 멈추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답 얼마 나오니? 36이 정답입니다. 틀려도 좋으니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보면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대요. 6명 있나봐. 이 6명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요 가나 조건 만족시키도록 앉히고 싶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일단 원형의 탁자를 한번 배열해 볼게요. 써볼게. 자,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나 봐요. 이때 가조건을 보니까 A랑 B는 이웃해야 돼요. 이웃해야 돼. 나 조건을 보니까 B랑 C는 또 이웃하면 안 되네. 그럼 B라는 친구가 사실 좀 고달픕니다. A랑은 이웃해야 되고 C랑은 이웃하면 안 되네. 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순열 문제 풀 때는 조건이 많은 애, 즉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애부터 먼저 앉히는 게 문제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 있으면 걔를 그냥 먼저 만족시켜줘. 왜?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B를 먼저 앉힌다. 요 아이디어로 한번 풀어볼게. 그럼 B를 먼저 기준 잡아 앉히려면 B가 처음 잡히는 애는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되게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예요? 이게 6개라고 하면 안 돼. 왜? 여기 지금 정신과 시간의 방이야. 즉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세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처음 앉는 애는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기준은 원순열처럼 배열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 쳐보자. 그럼 이제 A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냐? 라고 하면 A는 B랑 이웃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얘네들은 분명 구분됩니다. B에 의해서. 왜? B의 오른쪽이냐 B의 왼쪽이냐 구분되잖아.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건 2가지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았다 쳐보자. 그럼 이제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냐? 라고 하면 C는 B랑 이웃하면 안 돼요. 이런 데쯤에 C가 앉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따라서 3가지 중에 하나. C가 앉을 수 있는 건 3. 그래서 예를 들어 C가 여기 앉았다 쳐보자. 그럼 이제 남은 학생 3명이 앉을 수 있는 건 남은 학생 남은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3팩토리얼.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래서 단순 공식 암기 안 된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공식으로 어떻게 풀어?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나열도 해봐야 되고 무슨 소리인지 직접 이해도 해봐야 되고 말로써 설명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6 곱하기 6 그래서 36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면 되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이건 선생님 일부러 한번 그냥 가져와 봤어.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쫄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답 얼마 나오나요? K값 얼마예요? 자, 8이 정답인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부터 잘 볼게.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9개의 정사각형이 있나 봐. 그래서 얘로 이루어져 있는 색칠판이 있는데 빨간색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레드. 파란색은 블루라고 할게요. 얘네를 포함해서 총 9개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가나다 조건 만족하도록 칠한대.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 가는 주어진 9개를 모두 칠한다. 당연한 소리 했고 지금 나는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당연한 소리 했습니다. 다는 빨간색과 파란색은 그들이 칠해진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도록 칠하고 싶대. 지금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지 이게? 자, 예를 들어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색칠판 9개 영역이 있는 색칠판이래요. 그래서 9개 영역을 굳이 한번 그려볼게요. 9개 영역을 그려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도록 그게 뭔 소리인지 그러한 경우를 직접 선생님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나열해볼게. 왜요 선생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직접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냥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어디다 칠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여기 있어. 파란색이 여기 있어. 그럼 지금 되니 안 되니? 그냥 아무거나 칠해봤어요? 라고 생각해보면 꼭지점을 공유하네.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러니까 블루는 여기 못 칠해. 그럼 지금 꼭지점 얘가 이런 데기 때문에 블루가 칠해질 수 있는 건 이런 거 제외하고 블루는 이런데 자 이런데 중에 하나에 칠해질 수 있구만. 그러네. 예를 들어서 뭐 레드 자 이 빨간색이 예를 들면 뭐 이런데 있다 쳐볼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데 있다 치면은 꼭지점 다 공유하네 이거.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취급 안 한다는 거지. 왜? 어디에 파란색을 칠하더라도 꼭지점 하나는 더 공유하잖아 적어도.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만. 즉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가운데는 못 들어가겠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런 데 있다 쳐볼까?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꼭지점 공유하는 곳이 이런 데가 공유하겠네. 그러니까 블루가 이런 데 칠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 이해 가요? 이게 좀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해 안 가는데요 선생님? 그럼 여러분이 직접 예를 들어서 개수 한번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 맞는 경우가 뭘까? 이걸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서 판단해보는 거지.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갈 수가 있어.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해 안 간다고 한다면 쫄지 말고 그냥 해보면 돼. 해보면 돼. 자, 그럼 이제 지금 무슨 소리인지는 이제 이해가 간 것 같아.
그럼 총 개수가 몇 개일까는 어떻게 세지? 라고 한다면 일단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예요 지금? 조건이 주어진 그 색깔이야.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칠해버리자. 즉 기준을 먼저 잡아서 원순열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파악하려 쳤더니 예를 들면 선생님 빨간색을 먼저 색칠한다 칠게요. 일단 빨간색은 이런 데는 색칠이 안 돼. 자, 이런 데는 색칠이 안 되겠죠? 왜? 이런 데 색칠하는 순간 안 되잖아. 파란색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꼭지점 공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색칠을 못하고 빨간색이 색칠될 수 있는 곳을 봤더니 빨간색이 이 모퉁이에 색칠될 수 있겠네. 근데 이 기준을 처음에 잡을 때는 이게 정신과 시간의 방해이기 때문에 기준을 처음에 세울 때는 서로 구분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줘야 돼요. 그럼 빨간색이 색칠될 수 있는 경우가 이 모퉁이에 색칠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퉁이에 색칠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첫 번째 기준은 원순열처럼 배열한다예요. 즉 모퉁이는 사실 한 가지나 다름없는 거지. 어느 모퉁이든 간에 회전하면 같아지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색칠될 수 있는 게 모퉁이에 색칠됐다고 한다면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모퉁이, 자 예를 들면 모퉁이가 그냥 여기라고 할게. R이 여기 칠해져 있어. 그 다음 파란색이 색칠될 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이러한 경우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5를 하는 거지. 그래서 블루가 여기 칠해졌다 칠게. 그럼 이제 남은 칸이 몇 개예요? 남은 칸이 7개입니다. 그래서 남은 7개의 색을 칠하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이미 순서가 다 이미 구분이 다 부여된 거기 때문에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직순열처럼 계속 세주면 되죠. 7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즉 이 모퉁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셌어요. 근데 만약에 빨간색이 이런 데 칠해졌을 경우에 뒤에 있는 상황이 동일하다면 이게 곱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2로 해주면 되겠지.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니까. 근데 이런 경우라고 치면 파란색이 올 수 있는 곳이 이런 데는 못 와. 즉 3개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에 대해서 사실 빨간색이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여기 오나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는 원순열처럼 생각하는 거야. 왜? 여기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하얀 공간입니다. 여기나 여기나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회전하면 같은 경우래. 여기 봐봐.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경우래.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는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 이러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B가 올 수 있는 게 3가지 중에 하나. 이런 데 갖다 쳐볼까? 그럼 나머지 7개는 어차피 자리가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7팩.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밖에 없네. 그래서 이걸 더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또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총 가지수는 더해서 구하면 된다. 그럼 7팩으로 묶어주면 8 곱하기 7팩이네. 8 곱하기 7팩? 그럼 K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K값이 8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8팩이 나오고, 자 선생님이 오늘 원순열이라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설명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단순 공식 적용은 그냥 앞에 한두 문제예요. 뒤에 있는 문제부터는 이 원순열이라는 게 어떤 결 중복해서 제외하거나 혹은 기준을 잡아서 푸는 거에 대해서 너가 아이디어 적용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 입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제대로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